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인문학TV의 장영익 작가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자의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자의 논어를 한 번만 읽지 않고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공자의 색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피식하며 웃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왔는데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논어 속에는 우리 삶에 진정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런 구절들은 다른 영상이나 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테니 오늘은 인간 공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이름 논어도 공자가 제자들과 의논했던 말들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이 깨달았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구절에서 공자는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유라는 사람은 성은 중, 이름은 유인데요. 공자보다 9살 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 끝에 누구누구야 하면서 사람을 부르곤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다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공자의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칭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부르더라도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자는 다정하게 제자의 이름을 부르며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논어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공자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자리에 어울리시다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하고는 뒤이어 화답하셨다. 여러분은 좋은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이가 노래를 정말 잘 불렀다면 이렇게 외칠 거예요. 앵콜, 앵콜, 앵콜.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노래를 부르겠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공자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공자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는데요. 노래를 잘 듣고 나서 박수를 치고 먼저 나서서 앵콜을 외치는 공자의 모습. 여러분도 그런 공자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뒤이어 화답하셨다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좋은 노래에 답하는 노래, 좋은 노래에 답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래를 불러준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공자가 화답송을 불러주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안연히 죽자 공자께서 대단히 슬퍼하시며 고골하셨다. 이를 보고 모시던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동의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치게 동의한다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겠느냐? 공자의 제자 중에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안연은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으로 논어에서도 안연과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은 난다 는 말도 안연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공자가 제자인 자공에게 안연과 너를 비교하면 누가 나은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공이 말하기를 안연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나는데 자신은 둘밖에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바로 문일지십이란 사자성어도 유래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각별하게 생각했던 제자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도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공자도 안연히 어린 나이에 먼저 죽었을 때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고요. 공자는 평소에 군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했지만
딱딱하게 예의 형식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으며 어떤 이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에는 슬퍼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누군가 옆에서 공자에게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래도 슬픈 걸 어떻게 하냐고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저는 공자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자로가 고시를 비 땅의 읍제로 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자식을 망치는구나. 자로가 말씀드렸다. 다스릴 백성이 있고 받들 사직이 있는데 하필 글을 읽은 다음에야 공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나 봐요. 자로가 하루는 고시라는 사람을 비라는 땅에 읍제로 임명을 했는데 공자가 보기에 고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을 망치는 일이라고 했더니 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 일을 돌보는 것도 다 공부인데 글을 꼭 다 읽은 다음에야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가만히 듣고 보니 자로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제자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로가 그렇게 말해서 살짝 삐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하늘과 같은 가르침을 내려주는 인류의 스승과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고전의 매력은 읽을 때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깨우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논어도 한번 읽고 책장에 꽂아둘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